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5분 만에 설명을 드리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는 왜 오르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뒤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먼저 이번 내용에 대한 요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였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보다는 은행채 금리에 더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예금금리는 하락하였지만 반대로 이상하게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에 대한 이유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9년 8월 30일 날 은행채 5년물의 금리는 1.431%였어요. 근데 10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보면 1.783%로 약 35bp 정도의 금리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이 은행채보다 아래에 있는 이 국고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가장 큰데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첫 번째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동안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월에 발행될 MBS 그리고 내년 재정정책 의원 국채 발행 증가, 쉽게 말해서 채권을 더 발행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증가하니까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고 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채권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랑 브렉시트의 긴장감 완화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안전한 자산보다는 조금 위험한 자산, 이걸 반대되는 얘기가 주식인 거죠. 주식에 더 돈이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 채권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죠. 이 역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 상승시키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 금리 상승 이유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대출 금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대 마진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게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예금보다는 대출의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높은 금리로 많은 이자를 은행이 받고 예금을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신 예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줘야 되니까 그거는 낮은 금리, 대출은 높은 금리, 뭐 5%의 대출을 해서 뭐 예금은 2%만 주는, 그러면 3%가 남겠죠. 이거는 이제 은행이 먹는 거죠.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 이게 은행이 가장 줄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 금리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고정형, 변동형, 혼합형이죠. 근데 대출에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고정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언제까지 몇 퍼센트로 한다가 고정형인 거고, 변동형은 시장 금리에 맞춰 가지고 금리가 바뀌는 게 변동형, 그리고 혼합형은 이 두 개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택 담보대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혼합금리형인데요. 5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변동으로 바뀌는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변동형이랑 혼합형 같은 경우의 구조는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가 더해져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지금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거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한 거로 표현이 되어 있죠.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한 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채 3개월 기준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크게 대출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5년 뭐 트리플 A 은행채 정확하게는 금융채라고도 하는데요. 뭐 은행채권인 거죠.를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트리플 A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도 이거에 연동이 되어서 상승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예금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대출금리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채권의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대출의 금리는 상승하였어요. 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예금금리는 하락하였다. 하지만 대출은 은행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였죠. 왜냐하면 은행채 금리 상승분을 대출이자 상승분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대출금리 기준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은행이 내년에 예대율 규제, 신예대율 규제가 들어가요.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대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출을 덜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아까 기준금리는 은행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또한 추가적으로 은행이 가상금리도 추가로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야지 개인들에게 대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목적에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대출금리 상승한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한 영상이고요. 좀 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